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저녁 새벽이죠. 내일 이제 시간적으로는 토요일 새벽이 한 0시인데 결전의 마지막 포르투갈과 한 판이 남아 있습니다. 네, 모든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거기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니까 살폭의 조정이 나왔는데 당연한 조정이다. 쫄지 마라. 이 당연한 조정. 어제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은 거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는 모습이 많이 있으신데 저도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어제 정도는 좀 한방 빵하니 크게 올라줘야 되는데 크게 오르지도 못하고 또 윗꼬리 달고 내려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내가 안 가진 종목만 골라서 올라가는 건설 뭐 이런 것들만 우리가 그동안 속된 편으로 좀 어려운 상황 있는 애들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화가 많이 나죠. 남 오르고 내 까오르는 것만큼 배 아픈 게 어디 있습니까? 사돈이 논살 때가 제일 배 아프죠. 네, 사실 그게 가장 화가 나는 일이죠. 자,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의 단기 조정에 대해서는 쫄지 마라. 여전히 내년 1분기까지는 고고다. 이런 큰 그림을 보시고 시장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응원이 저에게는 많은 힘이 됩니다. 금일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예상된 조정이라 쫄지 마라. 치열한 또 개별 종목 장세가 오늘도 이어질 것이다. 이 치열한 개별 종목 장세 너무 어렵죠. 아, 정말 어려워요. 어제 저녁에 사랑하는 이제 여기도 펀드매니저 후배 둘하고 이제 저녁에 막걸리를 한 잔 마셨는데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많은 매니저들이 이제 올해 이제 속된 표로 목이 날아갈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딱 보니까 이제 젊은 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약세장에서는 시니어들이 강하더라. 강세장일 때는 자기 불대리들 우리가 불 파이어 대리들이 강한데 젊은 애들이 강한데 이런 약세장에는 확실히 시니어 매니저들이 잘 지키더라 펀드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먹을 때 많이 먹어야 되는데 서로 장단점이 있더라. 그래서 치열한 개별 종목 장세가 도는데 매니저들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네, 대체 이게 생각지 않은 막 것들이 푹푹 튀어 올라오니까 평생 자기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종목들이 올라오는 이유, 뭐 리튬 관련 종목들의 그 자기들은 굉장히 뭐랄까 꾼들의 종목이다 이렇게들 많이 보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화가 막 난다는 거죠. 하지만 뭐 시장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다우 데이터를 여러분들에게는 안 보이는데 우리 이제 카페에서는 제가 다우 데이터를 분석해주고 저게 왜 오를까 두 가지 거죠. 첫째는 이제 자기 아들에게 지분이 넘어가는 이양 정권 이양 과정인데 너무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이양 과정에서 이렇게 좋은 주식이 이렇게 저평가됐구나. 그중에 우리가 기존에 다우 데이터나 다우 기술에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키움증권이나 알죠?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가치가 부각되면서 치고 올라오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주식이라는 것은 또 그렇게도 보고 시야를 좀 넓혀야 되겠구나 이런 반성도 좀 해봅니다. 오늘 주말의 시작이 오늘 장 후반 윗꼬리를 조심해라. 윗꼬리. 그렇죠. 오늘은 윗꼬리 다 올고 내릴 확률이 많기 때문에 팔려면 오전에 장 시장 가서 살짝 반등해서 올라오면 팔고 살려면은 장 후반 막판에 사서 다음 주를 대비해서 아, 전략을 짜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다 사서 네. 그리고 길게 보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 뭐 흔들리고 장 왔다 갔다 하는 거 눈을 감으셔야 되는 거죠. 나는 내년 1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 나는 시장에 남아있어 들어갈 것이다. 이 결심을 하고 견디셔야 된다. 내년 1분기까지는 고고다. 저는 내년 1분기 이후에는 좀 슬로우해지고 경기 침체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년 1분기까지는 시장을 떠날 필요는 없다. 이 좋은 장을 지켜야 되죠. 채권 금리가 이제 미국도 보니까 뭐 그렇게 많이 빠지는데 이제 채권도 매력이 없죠. 어제 이제 뉴스를 보니까 KB증권에 KB은행의 증권에 그냥 개별 채권사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린다는 거예요. 저는 채권 펀드 매니저도 되게 오래 해봤는데 채권 글쎄요 이 좋은 주식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은데 좀 이해 안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일단 내년 1월까지는 1분기까지는 고고다. 이런 큰 빅 스탠스를 두고 시장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금일 주가 추이를 한번 봅시다. 다음은 0.56% 하락, 나스닥은 0.13% 상승, S&P는 막판에 무너지는 0.09% 이렇게 살짝 하락하면서 끝났는데 생각보다는 조정이 강하지는 않았지만 살짝 오늘 사실 0.56% 정도 오르면서 끝나줘야
전일 강세 분위기가 이어지는데 반대로 우리나라는 어제 윗꼬리 달고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 반대로 그렇게 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에 갈수록 윗꼬리를 달 확률이 있다. 우리와 미국은 살짝 반대로 움직이고 먼저 한국이 빠르게 움직인다는 시장의 속성을 꼭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유럽은 영국은 0.19, 프랑스는 0.23, 독일은 0.65 그렇게 크게 상승하면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네요. 니케이는 0.92, 상해 0.45, 항생 0.75, 아시아는 그전에 많이 지금 중국 쪽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리 선반영된 측면을 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반영을 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은 나스닥은 상승, 살짝 상승, 나머지는 보합 조정을 보인 그런 날이다. 우리나라는 오늘 반대로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 증시는 혼조로 끝났다. 고용과 물가 지표를 주시하면서 장이 움직였다. 미국 10월 근원 PCE 가격 지수가 전년비 YY는 5.0% 상승했다. 이 수치는 예상을 부합했다. 하지만 MOM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락을 한 거죠. 바이든이 물가지수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다. 인플레 완화 초기 신호이다. 내가 정치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11월에 미국 감원이 전월비 127%나 급증을 했다. 특히 테크 기업 감원 여파가 컸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감원이 결국 내년에 시장에 큰 어떤 목에 가시로 작용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자, 오늘은 PC 물가, PC 디프레이터, PC 가격 지수가 시장에서 많이 회자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루일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과 프랑스가 정상회담을 했죠. 우크라이나, IRA, 중국 등 여러 현안을 같이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미국과 정상회담 절대 피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밑밥을 던지는 거죠. 미국은 절대 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테더, 고객 대상 USDT 대출 기본 너무 커 위험하다. 그렇죠? 어제 신현성이나 이런 우리나라의 그 양아치들 이제 구속을 하던데 진짜 나쁜 놈들이죠, 그렇죠? 네, 다 구속을 시켜야 됩니다. 코스트코가 소비 둔화에 11월 온라인 판매가 10%나 줄었다. 소매주 전반에 대한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판매는 확실히 주는 것 같아요. 여기 소비 둔화는 확실히 맞습니다. 이제 오프라인 쪽으로 많이 갈 수도 있죠. 우리나라는 코스트코 온라인 서비스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미국은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코스트코 온라인 서비스를 하나요? 네, 우리 가족들도 많이 다니는 것 같은데 저는 코스트코를 방문한 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온라인 판매는 확실히 줄고 있는데 소비 침체 모습을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판을 봐야 되죠. 왜냐면 오프라인 쪽에서 이제 사람들이 리오픈되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 말은 온라인도 하락하고 오프라인도 하락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코스트코가 가장 일반 서민적인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러한 마트인데 여기서 소비가 줄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줄일 경향이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좀 불안한 그런 사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달러 인덱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105가 깨졌습니다. 104.73까지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했죠. 전형적으로 킹 달러가 조정을 받고 있다. 어제 우리도 드디어 1300원을 깨고 내려오는 강한 원달러 강세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강세 분위기가 오늘도 이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죠. 미국 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 한번 봅시다. 4.244, 12.8bp는 하락을 했습니다. 생각보다도 강한 하락이 나타났네요. 미국 10년짜리 국채금리를 봐도 19bp나 하락을 3.5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긴축 속도 조절,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먼저 단기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장기금리도 동시에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금리가 하락 안정을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가장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데가 어디라고 이야기했죠? 네, 당연히 테크 기업, 기술 기업이 큰 영향을 받을 거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도체가 이제 어제 좀 상승하고 삼성전자도 좀 상승하는데 상승폭이 생각보다는 강하진 않지만 야금야금 올라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빅테크 기업들이 바닥을 견고하게 지켜줘야 우리나라 지수도 안정을 찾고 내년에 빅테크의 반격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살아나야 내년 1분기에 우리가 그리는 반등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미국 금리가 하락 안정을 찾아간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죠. 네. 돈이 채권으로 막 우리나라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15조씩만 몰려가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멈춰야 주식시장에
불쏘시개들이 들어오는 거죠. 수급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저러한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시장에서 다 팔 만큼 팔고 돈을 옮긴다. 이것은 악성 매물이 나타날 확률이 적다. 이렇게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조금만 어떤 호재에 의해서 수급이 오더라도 주가가 팍팍 치고 올라가는 그러한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주식시장과 자금시장을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WTI는 2.79% 상승해서 83달러, 중국 시장의 리오픈 가능성과 그리고 날씨가 생각보다 추워지면서 WTI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이건 다시 70, 50까지 좀 하락을 해야 되는, 저는 내년에 WTI 50까지 하락한다에 배팅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애플도 0.35% 상승 148달러. 테슬라는 보합이 끝났네요. 또 소프트웨어 결함에 대해서 45만 대 니콜 모델 3와 Y 이야기가 나오는데 산 넘어 산이다. 테슬라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이 강하게 작용을 하죠. 저는 약간 부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제가 테슬라를 쓰레기라고 그랬다가 어떤 우리 친구분이 저한테 이제 조언을 해주셨는데 입이 너무 가볍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던데 저는 테슬라를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죠. 첫 번째는 경쟁자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예. 전기차를 잘 만드는 경쟁자들, 전통의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들이 만드는 전기차들이 시장에 막 쏟아지는 거죠. 그들의 실력과 능력이 테슬라를 빨리 추격할 것이다. 생각만큼 FSD나 이러한 수준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 목숨 걸고 하기 때문이죠. 이거 하지 않으면 자기 잘리고 자리 다 내려가야 되죠.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밀고 있고 바이든 정부가 테슬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영향을 미치고 테슬라는 계속 뭔가 회장이 뭐 트위터라든지 이런 데 이제 다른 데 관심을 갖는 거죠. 이런 면들이 테슬라가 갈수록 경쟁자와 그리고 테슬라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이 이제는 새롭지 않더라. 새롭지 않다는 게 가장 크죠. 엔비디아는 1.25% 상승했습니다. TSMC는 0.32% 하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75% 하락, 메타 플랫폼스가 1.98, 노블록스가 5.34%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네요. 네. 우리 메타, 노블록스 좀 화이팅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알체라, 뭐, 파이브, 뭐, 자이언트 스텝. 아, 정말 엽속에 빠진 친구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내년에는 한번 순환매로 돌아올 확률이 높아 보이는 그러한 종목들이니까 지금은 팔 시기가 아니다. 꼭 참고 견디셔야 되죠. 네. 이제 많은 친구들이 위메이드에 대해서 저한테 이메이드 맥스와 이메이드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뭐 요즘 조금 반등해서 올라올 때 최소한 50%는 팔아놔야 된다. 그리고 50% 가지고는 좀 견디는 전략. 일단 위메이드나 이런 쪽은 50%는 좀 빠져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강력히 추천을 합니다.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죠. 하지만 저렇게 기신한 종목들은 또다시 문제가 일어나면 또 폭락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의를 하시면서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비트코인도 1.25% 하락하며 16,817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결론 한번 봅시다. 긴축 강도가 높아진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되었을 뿐이지 이것이 글로벌 경기 반등의 원동력이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반도체 이익 수정 비율이 여전히 마이너스권에 위치하고 따라서 지수가 2,500포인트를 올라올 때마다 벽으로 작용하면서 이것을 뚫고 안착을 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다. 2,400을 이제 뚫고 올라왔죠. 따라서 향후 시장은 섹터 로테이션이 추가로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대형주보다는 저는 여전히 중소형 기술주, 소테마주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정신 바짝 차리고 종멸선멸과 이익 실현 전략을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 내일은 또 미국 고용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20만 건 위아래로 이제 나타내느냐 안 나타내느냐가 중요한데 만약 20만 건보다 밑으로 오면 경기가 침체하고 있구나. 또 위로 가면은 쉽게 또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 같다. 긴축에 대한 강도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을 긴축 강도가 생각보다 풀어지지 않을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기준점이 20만 건이니까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생각보다 한국 주시장이 덜 올랐죠. 오늘은 좀 반대로 살짝 오르는 강보합세를 나타낼 확률이 높습니다. 어제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제 스포스코 엠텍, 나무가, 삼목 에스폼, 이녹스, 다우데이터, SM, 에이스토리, 하이브인데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어제 이녹스하고 하이브죠. 하이브 눈에
확 들어오네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카페에 자이브에 대한 제 생각을 올려놨으니까 참고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고독한 킬러의 마음으로 자기가 정한 목표 이익 수익률을 정확히 정하지 않으면 또 이 장에서 먹었던 거 다 토해내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샀던 종목이 이익 실현 가격을 정확히 정하고 그 가격이 오면 고독한 킬러처럼 총을 발사하고 시장에서 일단 이익을 챙겨야죠. 냉철한 이익 챙기기 필요합니다. 보통 자기가 산 가격에서 플러스 15% 이상 되면 팔아줘야죠.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것은 오늘 미국 시장도 그렇지만 장이 뭐 너무 기대감을 갖는 게 너무 위험하다. 파워엘의 발언에 대해서 너무 막 기대감을 갖지 말고 막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이런 기사를 보면 저 같은 주식시장 30년 하는 사람도 뜨끔뜨끔하죠. 정말 그런가. 하지만 이러한 잔파도를 이기지 못하면 이런 것들에 또 마음이 쏠려서 너무 깊게 빠지면 우상향 꾸준히 야금야금 우상향하는 벌써 2,500까지 왔는데 한국 주식시장이 또 망가지고 붕괴될 것이다. 뭐 강영애 이사 같은 사람들의 겁주는 것들 아직도 그 양반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이런 사람들은 고백을 해야 돼. 내가 틀렸다. 틀렸다. 내가 맞췄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의 마음과 투자자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노이즈를 이길 수 있는 그 정돈된 마음, 정리된 마음 이게 바로 내공이라는 거죠. 이 내공은 많은 학습과 많은 경험과 그리고 많은 자기 자신의 마음의 수련과 수양에서 오는 거죠. 네. 잔파도를 이길 수 있는 게 내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밤 우리 붉은 악마들의 마지막 축구 축제가 아니길. 저 축구 계속 보고 싶은데 오늘 또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마음이 조마조마한데. 개인적으로 손흥민이가 두 골을 넣으면서 2대1로 이길 것 같아요. 마지막 우리 응원합시다. 네, 즐거운 주말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멋진 하루, 오늘 대박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요일 날 또 유튜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